57페이지 이제 아까 서류를 챙겨받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실제 진행할 때. 그러면 서류를 챙겨받은 다음에 공증까지 다 받았겠죠. 날짜를 써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한 일주일 후쯤 해가지고 그 최종적인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이 온다 했죠. 그럼 그게 세팅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끝난 것으로 보고 조사보고에 대해서 가름해갖고, 그러니까 검사인 대신에 가름해서 감정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에 바로 인가신청을 한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인가신청을 하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이거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그래서 원본을 한 부, 신청서 한 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본으로 하나 해서 갖다 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내면, 나중에 부본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인가합니다라는 사각형 도장을 찍어갖고 판사님이 서명해갖고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내더라도 이거 앞부분의 신청 부분을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갖고 전자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전자결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결제를 해서 나중에 부본 대신 나오는 거 보면 원래 냈던 부본은 안 나오고 전자 출력물이 나와요. 그 법원의 판결문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전자신청을 하는 것이 나중에 정본을 여러 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 전자신청을 하게 되는데, 로마자 2번에 이제 현물추진의 법원 인가 절차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꽂힙니다. 자, 1번. 인가신청서 및 첨부 서면을 보시면, 일단은 법원 비용을 보시면 인지액이 있어요. 인지액이 있는데 이게 얼마를 붙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냥 거기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이 붙이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전자신청서도 그것도 깎아져요. 90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내용을 가서 보시면 아예 떠요. 그래서 그걸 전자 납부를 하게 돼 있고, 그 밑에 송달료는 신청인에 대해서 3회차분을 냅니다. 그래서 송달료 11은 등기우편료하고 똑같기 때문에 2018년 8월 달 기준으로는 4,7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올랐죠. 올라가지고 어쨌든 3회분을 낸다. 그리고 이게 신청인이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가 되고, 즉 대표이사가 되고, 사건 본인, 그것에 대해서 사건 본인이 회사 본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한쪽으로만 송달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3회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4,100원이었으면 지금은 14,400원입니다. 그때그때 송달료가 계속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8페이지 그것도 송달료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법원은요, 여기는 주식회사에 관한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본점 소재지로 될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에 지방법원 산하에 지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원지방법원 산하에 성남지원이 있다. 그럼 지원인에도 합의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부가. 거기 비송합의가 구성되는지 전화를 해보고 구성된다면 그쪽이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본점 소재인 경우에는 등기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다가 상업등기 조치를 하죠. 근데 부동산 등기는 또 송파 쪽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비송사건의 재판부는 서울 동부지방부, 지방법원이니까 지방법 합의부가 됩니다. 만약 경기도 화성시다 그러면 경기도를 남쪽에 화성시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에 그 밑에 화성시를 관장하고 있는 지원이 있느냐? 근데 그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시는 오산시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법원에서 이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가 본점 소재인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합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할법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전화를 해보고 어디서가 관할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에 실제로 진행됐던 대법원 전자조성 사이트에 입력해서 진행한 신청서와 첨부서면 일체를 여러분께 그냥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서식을 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인적 사항만 지워가지고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만약에 이 일을 진행하게 되시면은 요 순서대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가를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